안녕하십니까?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자, 삶의 스토리 15번째 키워드는 소통으로 초이스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는 힘듦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요인을 좀 찾아보면 대부분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짜 들여다보면 그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주고받고 있는 패턴의 문제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일명 소통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고 오해는 자꾸 쌓이게 되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오해가 계속 뭔가 악순환이 반복되고 하게 되니까 이제 서로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무관심해지면서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그러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일명 우리가 관계와 소통은 분명히 글자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삶의 문제는 결국에 관계와 맞물려 있고, 그러면 관계 자체가 문제인가 들여다보면은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관계보다 그 사람보다는 그 사람과 주고받고 있는 패턴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과연 성적 때문에 힘들까? 공부 때문에 어려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적과 공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성적과 공부에 관여되어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나 사이 때문에 성적 공부가 힘든 것이지 공부 성적 자체는 그렇게 힘들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와 맞물려 있을 것이고, 관계는 결국에는 소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소통은 의사소통의 준말입니다. 의사소통은 무엇을 의미할까? 라고 했을 때 일단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미 공유라고 하는 걸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 나와 너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상호작용이 바로 의사소통입니다.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이 A를 화자라고 하고 B를 청자라고 합니다. 주고받고 있는 것을 메시지라고 표현하면 메시지가 A하고 B 사이에 다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의사소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대부분 A가 메시지를 B한테 휙 던집니다. 그리고 나는 얘기했어, 대화했어 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공유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의사소통 한 척을 한 것이지.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메시지의 공유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의미를 공유해야 된다는 거, 이 의미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잘 공유된 소통은 서로 간에 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 중에 하나는 점점점 조금씩 나아지고 성장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의미가 공유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좀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고 나면 대화 끝이 유쾌하고 편안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에는 또 다른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소통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상하게끔은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게끔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만들기도 하고 의사소통은 삶의 의미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가 존재론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봤습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래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노라. 즉, 내 입에서 나가는 멘트가 누군가는 살아가게끔도 만들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멘트는 누군가를 상하게끔도 만듭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생명과는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살고자 하게끔도 만들고 죽고자 하게끔도 만드는 것도 의사소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많이 하셨는지,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말을 많이 하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모국어가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모국어라고 하는 건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언어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을 좀 더, 어휘가 좀 더 예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를 죽이게끔 만들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게끔 만들 겁니다. 근데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본능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나의 삶의 의미를 자꾸 파괴시키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가 좋다라고 표현할 때는 내 배우자나 내 파트너의 그 사람의 가족들이 어떤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소통을 혈관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에는 심장도 있고 뇌도 있고 콩팥도 있고 대장도 있고 위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독립되어 있는 장기들이 있고 이 장기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신체 기관에 문제가 발생해서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 기관의 장기들은 지극히 정상적인데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에 오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도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의 문제로 장기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과 내가 주고받고 있는 이 패턴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역으로 상대방을 혹은 나를 아프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중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뭘 말할까 했을 때 앞에서 의사소통이 의미공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달하고 통보하고 내뱉고 독백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는 의사소통입니다. 이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의미를 공유해 주게 되면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방식, 통보하는 방식, 뱉어내는 방식, 독백의 방식은 메시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지가 왜곡이 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자꾸 누적이 되면 오해를 만들게 되고 그 오해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신뢰, 그리고 관심 없어짐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의미를 좀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다? OX, X입니다. 분명히 의사소통은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공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것도 X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도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빨리 대화로 반드시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더 많은 상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의사소통을 잘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땡! X입니다. 물론 의사소통을 잘하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50에서 60% 예방도 되고 해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자체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귀가 있으면 듣고 입이 있으면 말하는 의사소통은 자연적인 것이다? 땡! 아닙니다. 의사소통은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의사소통은
말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학습되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의사소통을 좀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화가 끝나고 유쾌한 기분으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면 늘 불편하고 불쾌한 경우 왜 그럴까? 의사소통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너하고 싸우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닌데 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싸움으로 마무리되는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한번 연결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